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주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OSAT. 이 단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그럼 LB세미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작년 대규모 적자는 진짜 위기인가? 아니면 턴어라운드 전 정리인가? LB루셈 합병은 악재였나? 아니면 체급을 키우는 과정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LB세미콘을 보겠습니다. 먼저 LB세미콘은 단순한 반도체 설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그중에서도 범핑, 패키징, 테스트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사업보고서에서도 회사는 범프 및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통해 국내 패널업체 D-IC 분야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LB세미콘의 핵심은 디스플레이 구동칩 즉 DDI입니다. DDI는 스마트폰, TV, 노트북, 태블릿 같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구동칩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색이 나오고 픽셀이 움직이려면 이 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DDI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TV 수요가 부진하고 IT 기기 교체 수요가 줄어들면 LB세미콘 실적도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5년 실적은 상당히 아팠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약 4,797억 원으로 전년 약 4,508억 원보다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약 398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왜 적자가 커졌지? 여기서 핵심이 바로 손상차손입니다. 2025년 4분기 LB세미콘은 매출 1,217억 원, 영업손실 262억 원, 당기순손실 1,26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당기순손실이 약 1,430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손실이 전부 현금이 빠져나간 손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 손실을 두고 실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니라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빅베스 성격이 있습니다. 안 좋은 자산 가치를 한 번에 털어내고 앞으로 감가상각 부담을 줄여서 다음 실적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첫째, 손상차손 이후 실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지, 둘째, 감가상각비 부담이 줄면서 영업손익이 개선되는지, 셋째, 합병 시너지가 실제 원가율 개선으로 나타나는지. 왜 합병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LB세미콘은 2025년 LB루셈 흡수합병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2025년 2월 3일 합병 종료 보고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합병은 그냥 계열사 정리 수준이 아닙니다. LB세미콘 입장에서는 후공정 체급을 키우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기존 LB세미콘이 범핑과 테스트에 강점이 있었다면 LB루셈 합병을 통해 패키징과 테스트 영역의 연결성이 강화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비메모리 후공정 풀 턴키 구조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여러 회사에 나눠서 맡겨야 했던 일을 앞으로는 LB세미콘이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에서 중요한 건 기술도 있지만 고객 대응력입니다. 범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해야 하고 패키징도 해야 하고 품질도 맞춰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 회사가 더 많은 공정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LB루셈 합병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기반 확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비용도 생기고 중복 설비 정리도 필요하고 인력 공정 고객 구조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합병 직후 실적이 바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LB세미콘의 2026년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합병 효과가 비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시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LB세미콘은 대표이사를 김남석 대표에서 이대교 대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김남석 대표의 사임에 따른 신규 선임입니다. 이대교 신임 대표는 패키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보도됐습니다. LG반도체, LB세미콘 제조본부장, LB루셈 대표이사 등을 거쳤고 회사는 기술 중심 경영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표 교체는 단순 인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히 적자가 커진 뒤 합병 이후 후공정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표가 바뀌었다면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비용 정리하고 패키징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 아니냐? 물론 대표가 바뀐다고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LB세미콘은 지금 명확히 후공정 체급 확대, 패키징 강화, 시스템 반도체 대응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B세미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전공정뿐 아니라 후공정 중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패키징, 테스트, 범핑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LB루셈 합병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고정비 부담도 커지지만 반대로 매출이 회복될 때 영업 레버리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 대규모 손상 차손으로 회계상 부담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이게 진짜 빅베스라면 2026년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 교체로 조직 재정비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첫째, 아직 적자입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는 건 원가 구조가 아직 무겁다는 뜻입니다. 둘째, DDI 의존도가 부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확실히 회복되지 않으면 LB세미콘 실적 회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후공정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에는 네페스,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등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있고 글로벌로 보면 대만 OSAT 기업들과도 비교됩니다. 넷째, 합병 시너지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기보고서에서 원가율, 판관 비율, 영업손익 개선이 실제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에 손상 차손을 크게 반영했고 합병도 마무리됐고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이후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단순 실적주가 아니라 적자 축소주,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공정 테마 시나리오입니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뉴스가 나올 때 LB세미콘은 같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반도체주 장세가 오면 실적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 확인 전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숫자가 약합니다. 2025년 대규모 손실 이후 시장은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일회성인가? 2026년에 정말 좋아지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합병 후 비용 부담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합병을 했는데 원가율이 개선되지 않고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도체 테마가 좋아도 LB세미콘만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순히 반도체니까 간다로 보면 위험합니다. 핵심은 적자 축소 확인입니다. 제가 본 LB세미콘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영업손실이 얼마나 줄었는가. 둘째, LB루셈 합병 이후 매출 원가율이 개선되는가. 셋째, DDI 외 PMIC, CIS, 패키징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가. 넷째, 대표 교체 이후 사업 재편 방향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LB세미콘은 지금 시장에서 망가진 실적을 회복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실적이 이미 좋은 종목과 움직임이 다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지만 적자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은 의심을 받다가 어느 순간 숫자가 확인되면 급격히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안 나오면 기대감은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LB세미콘은 믿고 장기 보유보다 실적 개선 신호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입니다. 범핑 패키징 테스트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LB루셈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체급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손상 차손과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적으로는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이대교 신임 대표가 선임되며 패키징 중심의 기술 경영 기대도 생겼습니다. 결국 이 종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2025년은 정리의 해였나 아니면 구조적 부진의 시작이었나? 만약 2025년 대규모 손실이 일회성 정리였고 2026년부터 감가상각 부담 완화, 합병 시너지, 후공정 업황 회복이 맞물린다면
LB세미콘은 시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합병 효과가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 테마 기대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LB세미콘은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끝났다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6년 실적 확인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테마 안에서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기대감이 아니라 적자 축소와 합병 시너지 확인입니다.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이 줄고 매출 원가율이 개선되고 패키징 테스트 쪽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면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계속 부진하면 후공정 테마주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공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실적 발표, 분기 보고서, 수익성 개선 여부가 핵심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LB세미콘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 급등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실적 개선 신호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